캐릭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놀이 중심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우리가 수나 언어처럼 약간 학습적인 내용도 한 번씩 다룸으로써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한글을 배운다?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사실 6세들이 한글을 배워야 될 적합한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세들하고 1학기, 2학기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한글 놀이를 하도록 함으로써 선생님이 무슨 깍두기 공책에 놓고 쓰지는 않지만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지 그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글자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자료를 지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동화책도 있고 아이들이 이름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에 관찰을 했어요. 아이들이 글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떻게 관심을 갖는지. 그럼 이제 동화책의 표지도 읽어보고 이렇게 이름 카드에서 자기 이름도 찾아보고 아이들은 되게 자기 이름을 읽고 쓰는 걸로부터 글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아이는 글씨는 어렵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는 그 지원에 이렇게 낯글자로 되어 있는 가거, 고구, 극이와 같이 이렇게 낯글자로 되어 있는 글자를 줍니다. 우리가 앉아서 가거, 고구, 극이 하면 이제 기존의 활동 중심에 어른들이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교육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낯글자를 던져주고 아이들이 어떻게 놀이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자기가 아는 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뭐 이건 오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름에 들어있는 글자도 하고요. 내 이름에 주가 있는데 나는 주를 찾아볼래.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아는 글자 또는 자기 이름에 있는 글자 찾아보기를 통해서 글자를 이제 접하죠. 밀접하게.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은 저 친구가 글자를 찾아서 이건 오다, 뭐 내 이름에 있는 주다 이러면 서로 보면서 그 순간이 배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글자가 또 어려워서 나는 그림으로 그려서 친구한테 편지를 쓰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쓰기에서 보통 우리는 글자로 써야 쓰기라고 보는데 우리가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서는 그림도 쓰기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림으로 그리든 글씨를 쓰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뭔가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림 편지가 쓰기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편지를 써서 줍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물어보죠. 근데 너 이거 친구한테 뭐라고 썼어? 이렇게 물어서 자기가 쓴 편지의 내용이 뭔지 설명하기도 하죠. 또 뭐 선생님한테도 뭐 사랑해요 이런 편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드판에 주면은 이제 주고 아이들이 써보기도 하는데 또 쓰는 재미로 글자에 대한 활동을 하기도 해요. 많은 아이들이 자기 이름 쓰기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서 아이가 처음 자기 이름을 써보거나 자기 이름을 쓰고 싶어 하거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윤서도 쓰고 남나이 이런 이제 이름들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서 교실에 이제 많은 글자들이 붙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 관찰해 보아에서 뭐 자기가 아는 해자, 자기 이름 주에서의 해자가 여기도 있다. 그렇죠. 보면 자기 이름에서 아는 글자가 다른 데서도 써져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이게 확대되는 거죠. 또 요자도 찾고 여기 유자도 있고 성가정 유치원의 유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자 이름에서 또 글자를 찾기도 하고 제가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런 과자 봉투라든지 캐릭터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줘보기로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일단 과자는 보면 즐겁잖아요. 그리고 과자 이름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글씨를 몰라도 과자 이름이 알기 때문에 그 글자가 뭔지를 알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면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동화책에서도 자기가 아는 글자를 찾아요. 자기가 아는 글자 꼬를 찾기도 하고 뭐 헤엄치기를 찾기도 하고 내 이름의 서랑 똑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글자가 자기가 아는 글자가 늘어가면 처음에는 글자를 깨치는 게 속도가 되게 느리지만 글자를 알아지는 숫자가 늘어가면 어느 날 아이들은 글자를 깨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언어 습득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말할 때. 그래서 글자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치지 않아도
글자를 많이 접하게 하면 어느 순간에 글씨를 깨친다. 여러분도 아마 6살들은 내가 글자 안 가르쳤는데 이거 글씨를 깨쳤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걔는 엄마가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글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음 모음 글자를 주고 융판해서 자기가 이제 써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름의 글자를 통글자로 읽을 때와 이렇게 자음 모음을 따로 주고 읽을 때 아이들이 배우는 게 다르죠. 이제 자음 모음을 분리해서 주면 만약에 김보람 이렇게 했는데 통글자로 있을 때는 김보람을 김부람으로 쓸 일이 없잖아요. 틀릴 일이 없죠. 그런데 자음모음 따로 주다 보니까 보자를 부로 잘못 썼어요. 그래서 이게 보하고 다르네. 그러면 모음에서 오하고 우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놀이중심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기도 하는데, 시행착오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보자를 쓸 때 틀려봐야 틀렸는데 써놓고 보니까 이건 부인데, 그래야 자음에 오도 있고 우도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틀리는 것을 우리는 아주 좋은 학습의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테란도 했는데 오테린 이렇게 썼고, 나중에 오테란 여기는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테린이어야 되는데 아다. 그래서 아하고 이가 비슷하지만 다른 글자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가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음모음 글자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놀이 지원이에요. 이런 발견을 해요. 또 선생님 제 이름에 이응이 2개나 들어가요. 양수연에서 양의 이름이 2개나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최민수인데 자기가 최민수를 써야 되는데 이 치읓이 필요한데 치읓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치읓을 이제 어떻게 위에 지읒의 위에 뭐를 하나 더 붙여서 치읓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네들 마찬가지죠. 지읒과 치읓이 어떻게 다른지, 이응과 히읗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또 알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랑해 이렇게 됐는데 아이애와 어이애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계기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가르치려면, 주입식으로 가르치려면 아이들은 글자를 읽기가 싫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머리 아프다. 근데 자기들이 하다가 놀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발견하면 발견하는 기쁨이기도 하고 자기가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놀이를 통해 글자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글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할놀이에서 가게놀이를 할 때 주문서를 써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무슨 아이스크림을 살 건지, 물론 거기에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름이 있어요. 뭐 수박바도 있고 뭐 메로나도 있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보고서 이번엔 써보는 거죠. 볼 때 내가 통글자로 있을 때는 단어를 읽을 수 있었지만 내가 써보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애들이 읽을 수는 있지만 받아쓰기 하면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또 써볼 기회를 주는 것은 이 아이들의 글자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거는 이름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어떤 거는 잘 모르겠고 뭐죠? 이게 무슨 글자죠? 뽕따가? 해서 앞에 글자는 잘 모르겠고 뒤에 있는 글자는 알겠는데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를 할 때 온갖 아이스크림 이름을 다 주고 그거를 써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아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같은 상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재미없는 책상, 의자 이런 거를 쓰는 것보다 아이스크림 이름을 쓰는 게 훨씬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아이스크림 이름 써보기 이런 활동들을 선생님들이 지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연구하는 것은 똑같은 글자를 써보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까? 그리고 아이들이 그래서 여기 많이 몰려와서 놀이를 하고 싶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글자를 더 많이 알게 할까? 이런 게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거죠. 또 마트에 가서 글자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교실에서 글자를 찾아보는 거와 마트에 가서 글자를 찾아보는 재미는 또 훨씬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살 엄마들은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에 가든 간판이 됐든 텔레비전 자막이 됐든 마트에 가서 과자를 하나 사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고 그러면 막 어렵게 학습지를 사서
막 얼굴을 찌푸려 가면서 글씨 공부를 안 가르쳐도 아이들은 글씨를 깨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습득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서도 글자를 찾아보게 했어요. 그래서 글자에 쉽게 즐겁게 접근을 하는 거죠. 여기 또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제 글꼴이 다 다르잖아요. 저희가 이제 칙촉을 쓰려고 하는데 이 칙촉의 위에 이 점이 우리는 치읓에 이제 위에라는 걸 아는데 이 아이가 볼 때는 이게 동그라미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쓸 때 이렇게 막대처럼 그려야 되는데 일단 정확하게 모르니까 똑같이 해서 이렇게 칙촉의 위에 이제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을 보죠. 그리고 얘는 이게 이응이라고 그렇죠.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아마 이거 선생님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츠 위에 이응이 써져 있지? 그랬더니 이제 요거 이제 그렸다고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글자를 배우면 다양한 변수를 만나게 되면서 이 치읓 위에 막대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치읓의 일부라는 것을 또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1학기 때 이렇게 다양한 한글 놀이가 언어 영역에서 계속되도록 했고, 이러는 사이에 아마 이제 아이들이 1학기 말쯤 되어서는 제법 이제 한글을 읽게 되기도 했겠죠. 저희가 이 도전 한글 읽기 프로젝트 같은 걸 이제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요.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는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요 생일도 다르고 그래서 똑같은 몇 살도 3월생 있고 12월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빠르고 어떤 아이는 늦을 수 있어요. 또 똑같은 3월생이어도 어떤 아이는 3월부터 글씨를 읽을 수 있는데 어떤 아이는 7월이나 8월 돼야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의 조바심은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는데 그걸로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아이를 믿고 선생님을 믿는다면 아 그래 너네가 한글놀이 하고 있구나. 아 너가 지금 글씨를 하나씩 알아갖고 있구나. 옆집 누구누구는 글씨를 다 알던데 너는 지금 좀 늦구나. 근데 언젠가는 하겠죠. 7살에 할 수 있고 초등학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고 그 아이가 글자를 읽는 게 즐거운 경험인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글자를 읽었는데 엄마한테 혼났고 선생님한테 혼났고 막 깍두기공책 한 바닥 매일매일 쓰기 싫은 거 써야 됐고 이런 나쁜 경험이 있는 것은 이 아이가 앞으로 학습을 하는데 아주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조바심을 이해는 하지만 그냥 즐겁게 바라보시고 6살에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7살에 읽어도 되고 7살에 다 못 읽어도 또 초등학교에 가서 하면 되니까 아 그냥 애들이 유치원에서 즐겁게 글자놀이를 하고 있네 이렇게 봐주시면 아이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학기에도 한글 읽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조금 더 늘어서 지금 보면 끝말 읽기를 하고 있어요. 보트, 트리 하면서 끝말 읽기를 하면서 끝말도 생각해야 되고 자기들이 써야 되고 또 이 보트 다음에 트리를 쓰면 좋겠는데 내가 또 모르는 글자가 있을 때 그것을 찾아보면서 또 리는 어떻게 쓰지 이렇게 찾아보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끝말 읽기도 하고 자 1학기 때 친구에게 글자를 몰라서 그림 편지를 쓴 거 아까 보셨죠. 근데 2학기 와서 편지 쓰니까 아이들이 제법 글자를 놓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죠? 사랑의 친구 이렇게 했고 양수연 놀러와 사랑해 네 뭐 축하해 이렇게 했죠. 놀러와가 물론 맞춤법은 틀렸어요. 아 리을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즐거운 거죠. 이때 선생님들이 낱말 카드를 옆에 주기도 해요. 놀러와 사랑해 이런 아이들이 쓰고 싶은 낱말 카드를 주기도 하는데 보고 쓰든 자기가 알아서 쓰든 아이들이 글자를 접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아이들의 이 편지 쓰기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친구는 막 1, 2, 3, 4, 5, 6을 하면서 뭐라고 썼어요. 그리고 서로 답장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 전에 일방향으로 그냥 편지를 주고 또 답장이 오든 안 오든 이랬던 것에 비하면 이제 시간이 가면서 글로도 표현을 했고 답장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즐겁게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는 게 우리 생활 속에서 소통을 위한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편지를 쓰면서 소통을 해보는 경험이 중요한 거죠. 자, 또 끝말 읽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나 비인데
나 비를 잘못 쓴 건지, 나 방을 잘못 쓴 건지, 나 방인데, 나 바로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바지라고 연결을 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방을 잘못 썼는지 안 썼는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찌됐든 끝말잇기를 하고, 어찌됐든 자기들이 불완전한 가운데 글자를 하면서, 나방에는 뭐 이응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사례가 되기도 하죠. 보트 다음에 트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리는 리본을 해야 되는데, 리본을 또 어떻게 쓸 건지, 본 다음에는 본드 이렇게 해서 끝말잇기를 하죠. 이 끝말잇기 자체는 재밌어 하면서도 이게 끝말잇기가 이렇게 길게 자기들이 쓰는 것을 교실에 길게 붙여보는 그 자체가 또 아이들에게 굉장히 성취감을 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아이들의 읽기를 더 심화하기 위해서 빙고 게임을 줬어요. 지금 이 빙고 게임은 자기 친구들 이름을 다 쓴 빙고판을 가지고 이제 부르면서 이름을 찾아서 빙고는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자꾸 보게 하는, 그래서 이름 카드를 써주고 하는 빙고 게임도 있고, 네, 또는 그 캐릭터 이름, 자기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을 가지고 빙고 게임을 하면 재밌을 거잖아요. 뭐 또보, 줄리, 뭐 짱구 이런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체가 아이들은 되게 즐겁고 자기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놀이를 하면서 저절로 글씨를 알아가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자기들이 이 빙고판에 글씨를 써서 그 빙고 게임을 하도록, 그러니까 점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자기가 읽을 수 있는 거하고 쓸 수 있는 것은 다르다고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아이들이 글씨를 좀 더 확실하게 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도전 골든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주일의 문제를 내주죠. 2주일의 문제는 유치원 선생님 초롱벨이야. 새 문제를 주고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서서 연습을 하고 열심히 읽어서 연습을 해서 도전 골든벨을 할 때 누구나 다 도전 골든벨에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도전 골든벨이 시험이 아니고 너희가 다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통과하는 도전 골든벨을 통해서 그냥 너희가 유치원 선생님 초롱벨 외워야 돼. 그럼 너무 재미없잖아요. 시험 보기. 그런데 우리 이번 주에 도전 골든벨 할 거야. 너희들이 도전 골든벨을 물려야 돼.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아이들이 즐겁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그걸 해요. 그냥 딱 3단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높이에 맞게 놀이를 지원하는 게 이런 거죠. 요 3단어 정도는, 그리고 우리 반 이름 뭐 이런 정도는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전 골든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이 언어 활동을 통해서 1학기 때부터 2학기 때까지 연중, 요번 주에 글씨를 다 알아니까 연중하면 자기가 또 쌓기놀이도 하다가 오고 역할놀이도 하다가 오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도전 골든벨을 통해서 아이들이 글자를 다 깨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죠. 그래서 2학기 말쯤 되면 이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글자를 알게 되고, 이때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제발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만 안 가르친 거 아니야 이렇게 부담 주지 마시고, 선생님이 억지로 가르치려고 했을 때 그 아이는 이 글씨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스스로 재미있게 할 때까지 선생님은 관찰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아이를 방치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면서 기다리시면 아이들에게 이 좋은 추억으로 한글 읽기가 다가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